피아노를 다 뜯고 보니까 부속이 부족해서 부속이 필요해서 여기 깎으러 왔습니다. 좀 15mm. 스텐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망치로 때려서 여기 리베트를 약간 할 거거든요. 이거 삼각형으로 됐네? 아, 여기는 삼각형이 아니라 저걸 아로? 예, 아니 홈을 하나 파죠. 배처럼 여기 망치로 때려서 벌릴 거예요. 일단 다시 다듬어야 돼. 아, 다듬지 말아요. 뭐가 아, 여기 고치는? 거, 끝으로 봐. 에이, 안 다듬어도 돼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커플서. 여기가 이게 뭐죠? 배전판. 이 안에 차단기 스위치들이 들어있죠. 촌스러운 그림이 있길래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아, 피아노 부속 하나 때문에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번거롭게 됐어요. 이쪽에다 다 옮겨놓고, 이 앤틱 피아노인데 어제 아는 분 내외가 왔었는데 이 뚜껑이 그동안 좀 말썽이 있었는데 안 열리는, 아예 안 열리더라고요, 어저께는. 그래서 요거 지금 부속, 이 깎아온 거 갖다가 이 피아노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 부속이 필요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깎아 가져왔어요. 번거롭게 됐죠.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홈이 있고 이게 양쪽 같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나중에 슬라이딩 돼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게 망가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핀 그거를 맞춰 가지고 왔죠. 이 핀이 여기에 요 구멍에 요 들어가서 꼽히게 되고 요 홈에 들어가서 이 왔다 갔다 슬라이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핀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가이드입니다. 아직까지 이 펠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래서 요거를 리베팅을 하고 조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반을 다 드러내야 돼요. 이걸 다 드러내고 이 건반에는 이 조립할 때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립할 때 뭐 헷갈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풀어내겠습니다. 이 발을 풀러내기 위해서 여기 이걸 다 풀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빠지고 여기를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들은 오후로 미루고 지금 뭐 세수 안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지금 먹고 이 피아노 그동안 막 뜯어놨던 거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작동이 잘 됩니다. 이게 망가졌었잖아요. 슬라이드식으로 뚜껑이 일반 피아노 간단하게 이렇게 위로 제끼면 되는데 이 피아노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피아노가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피아노가 왜 무겁냐 이거죠.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은 가볍고 작아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남한테 진짜 이렇게 뭐 선물하기도 좋고 근데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사람도 비용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일반 피아노가 이게 건반이 88개 아니에요. 7옥타브가 조금 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건반이 이 햄머가 지금 움직이는데 햄머 이 햄머가 움직이는데 이 현이죠. 현 피아노 선 건반이 88개면은 이 피아노 줄이라 그러는데 이 줄도 88개가 아니라 이쪽에 저음 쪽에는 피아노 줄이 한 가닥인데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피아노 건반 하나당 피아노 선이 3줄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돌려서 감는 피아노 선을 조절하는 이 키가 3개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반이 88개, 망치, 해머가 88개라고 하지만 이 피아노 선은 이게 그 곱하기 뭐 2.5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줄 하나당 땡기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 피아노 선 하나당 다 땡기는 힘을 잡아줄 만한 이 프레임, 이 안에 이 프레임이 이거 보이죠? 이게 쇠로 된 이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철제로 돼서 엄청 튼튼해야지만 이 피아노가 이 땡기는 피아노 선의 이 장력을 견디는 그거예요. 우리 건축에서도 토목에서도 이 피아노 선이 똑같이 쓰이죠. 피아노 선, 그러니까 커다란 교량 같은 거, 또 이 우리가 프리스트레스 미리 땡겨서 압력을 주는 그런 선을 피아노 선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땡기는 힘, 장력 이게 피아노나 우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나 똑같아요. 그 장력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거 하나 매달아놨는데 이거를 피아노를 다 분해해서 조립했다가 이 나사못 여기 2개를 이 안에 조립하는 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뜯어서 조립을 하자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영구 보존 자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이런 거 뭐 테프로 붙여놓으면 한 1년 있으면 또 테프가 다 떨어져요. 고무줄로 매놓으면 고무줄 3년 되면 사가서 없어집니다. 자, 이사 올 때 양평집에서 이사 올 때 이 건반 받침대 이게 또 분실이 없어졌어요. 이거 찾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삿짐 센터에서 이거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 똑같은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똑같은 거 정말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에버넷 피아노는 이 1883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제가 이런 피아노 회사에서도 느끼는 건데 모든 이런 회사, 기업, 뭐 수명이 있어요. 수명. 이 회사 지금 문 닫았습니다.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 중간에 또 한 1883년 창업해가지고 계속 생산을 하다가 한 90년 뒤에 1970 몇 년도가 하여튼 일본 야마하 피아노 회사에 이 미국 회사가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야마하에서는 생산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생산 중지되고 끝났습니다. 이 에버넷 피아노도 처음에 1800년대 초기에는 이 그랜드 피아노라고 이 현이 지금 이 피아노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뜯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그랜드 피아노라는 건 현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고 당연히 프레임도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반을 딱 누르면 건반을 딱 누르면 망치가 위로 탁 올라오면서 현을 때려주죠. 예.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그랜드 피아노하고 이런 수직형 피아노가 커다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건반을 때렸을 때 이 수평으로 돼 있는 프레임이 수평으로 돼 있는 그랜드 피아노는 예를 들어서 이걸 빠르게 두드린다. 1초에 10대 번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직형 현으로 돼 있는 이런 콘솔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 한번 이렇게 때렸다가 놓을 때 스프링 작용으로 리턴이 되는데 이게 그랜드 피아노에 비하면 속도가 반밖에 안 돼요. 그랜드 피아노가 1초에 10대 번 두드리면 얘는 한
7번밖에 못 두드린다 이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뭐 피아노 연주할 줄 모르고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이 연주자로서 피아노의 그런 뭐 음색과 음량, 음의 크기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 쳤을 때 건반을 쳤을 때 그 속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고급 피아노는 아니에요. 근데 참 애착이 가는 그것도 디자인도 이쁜 그런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기 전에 한번 보시면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1950년대 만들어진 피아노로 아는데 여기 구별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1950년대 이후에 나온 이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이런 나사들이 이 십자형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형 나사. 근데 이 1950년대 그 이전에 나온 거는 이게 다 일자형 나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건반 고정하는 요 나사 이것도 오리지널인데 이것도 보면은 십자가 아니라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마하에서 인수한 뭐 그 이후라 1960년대 이후에 나오는 피아노들은 요게 십자 나사로 되어 있다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1년 번호죠. 1년 번호. 이 안에 보시면은 이 해머, 이 해머의 펠트가 뭐 상태가 오래된 피아노 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펠트의 재료에 따라서 이걸 가죽으로 했냐, 이런 이제 펠트 양모 이런 걸로 했냐에 따라서 이 음색이 다르다. 음색이 다르다 이겁니다. 뚜껑을 일단 덮고 자, 요거는 이제 피아노 닦는 이게 헝겊이 아니라 양 가죽입니다. 양 가죽 헝겊으로 요 건반을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1800년대 이 초기에는 이 건반, 검정 건반이 흰 건반이 검정색, 이 검정 건반이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800년대에는 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건반도 다 자연 재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색은 나무 중에 흑단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좀 나누면은 아이언우드라고 그래서 쇠처럼 단단한 나무, 뭐 흑단, 이패, 부빈가, 뭐 멀바우 이런 것들 엄청 단단한 중에 흑단은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흑단 나무를 제재가 많고 규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도 힘든 나무예요, 흑단. 그리고 흰 건반은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코끼리 상아 있죠. 코끼리 엄니라 그러는데 엄니, 어금니가 아니에요. 어금니가 아니고 이 엄니가 있습니다. 앞니빨의 일종인데 그 코끼리 상아를 가공해서 만들고 또는 뭐 바다 사자 상아, 뭐 일각 고래 뿔 이런 걸로 했었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는 이 흰색이 상아 같은 게 굉장히 더 귀하고 하니까 건반이 이 지금 현재 검정 건반이 흰 건반, 이 지금의 흰 건반이 흑단으로 나무로 만든 검정 건반. 제가 옛날 그 1800년대 그 피아노 그 사진 있어서 한 장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후로 와서 재료비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건반을 흰색, 검정이 바뀌고 근데 자연 재료만큼 참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상아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 이제는 거래도 안 되고 상하고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코끼리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아노는 이렇게 해서 수리가 됐는데 이 악기 수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가구 수리죠, 가구. 이 피아노 슬라이딩식 뚜껑 이거를 고친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집에 피아노 연주 좋아하는 우리 딸이 오든지 누가 오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 피아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음악이 아니라 이런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웃집에 소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피아노의 이 소음이 옆집, 윗집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냐. 그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 이웃 간의 소음 때문에 엄청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아노 뭐 맘대로 쳐도 옆집에 피해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가지. 피아노가 연주될 때 공기 중으로 음이 퍼집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왜냐하면 이 음에 대한 차음 성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음이 넘어가지 못해요. 차음. 그거는 최고가 콘크리트입니다. 무겁고 단단한 재질로 딱 막히면 음이 거길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콘크리트 벽돌,
뭐 이런 거, 뭐 두꺼운 유리라든지 철판, 이런 거는 음이 완전히 그냥 딱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피아노 소음이 공기로 전달되는 그런 소음이 아니에요. 이 피아노를 통해서 이 바닥 고체 전달음이라고 그래요. 고체 전달음. 이 어떤 음에 대한 흡수 장치, 흡수 재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밑에 집으로 윗집으로 이 콘크리트 건물에서 다 울려 퍼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받침대를, 소음을 방지하는 받침대 받치는 게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의자, 이 지금 가방, 이 피아노 다 이게 공통적으로 한 1940년, 50년대 제품이네요. 이 구제 제가 좋아하는 가방인데, 근데 패션하고 이게 좀 어울려요. 지금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 한 60년 된 서류 가방입니다. 이 처음에 줄 없는 청소기를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매일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아요. 이것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편리해요. 줄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는 미리 받쳐놨어요. 자 이게 우레탄 재질의 고무입니다. 이 고무를 여기다 받쳤어요. 받쳤는데도 원체 이게 무게가 나가니까 이렇게 눌리키는데 여기 진동으로 인해서 일로 내려가는 음이 여기서 이 고무가 흡수를 하게 돼요. 우리 자동차에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은 자동차에서 미미라 그러죠. 미미. 일본 말인데 미미가 이 귀때기입니다. 귀. 이 귀가 어디에 있냐면은 엔진이 엄청 진동을 하는 그 자동차 엔진, 디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엔진 마운트라 그러는데 그게 미미입니다. 일본 말로. 그 엔진에 이렇게 보면 귀때기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자동차 바디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엔진이 진동을 할 때 자동차에 막 그 바디에다 진동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그 하고 몸체랑 연결할 때 이런 미미라고 하는 고무가 다 거기 들어가요. 고무가. 이게 오래돼서 낡으면 엔진 진동이 차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완충제, 진동, 소음에 대한 완충. 그러니까 진동이 여기 따라서 이렇게 피아노 다리를 통해서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탄력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새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이 무겁을 어떻게 들고 이걸 받쳐요. 받칠 때 요령이 있어요. 피아노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이 등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받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피아노, 에버넷 피아노도 요게 1960년대 이후로는 이 바퀴가 또 없어요. 황동으로 된 바퀴인데 그 이전에는 이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거우니까 저 안에도 바퀴가 또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쪽에 바퀴 4개, 저쪽에 4개인데 그 바퀴 밑에 이거를 받쳐줘야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걸 받쳐야지만 피아노를 마음대로 치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또 들다가 무리해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자 이제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1945년도 자 이게 군에서 쓰는 삽이에요, 삽. 자 이걸로 이게 튼튼하니까 이걸 직각으로 하고 얘를 들어줘야 돼. 이제 들어주고 이거를 받쳐야 되는데 그럼 또 마루가 상할 수가 있어요. 마루가 상하니까 자 버리는 잡지채 이거를 여기다 받치고 그 다음에 또 이 피아노도 껍데기가 있고 이 안에 뼈대가 있어요. 바디를 거기를 들어줘야 되죠. 자동차도 아무데나 밑바닥에다 잽업 시키다가 자동차 잘못하면 찌그러져요 밑에가. 그래서 이런 고무를 여기다가 받치고 이거를 밑에다 넣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당기면서 자 준비한 거 이거 어우 삽이 부러질라 그래. 자 들어가죠. 얘를 손가락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 맞췄어요. 또 하나를 이 밑에 이 뒤에도 바퀴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들어서 자 잘 받쳐졌네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잘 받쳐졌어요. 저쪽 고무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다시 한번 뒤에 저 끝에는 받쳤어요. 다 받쳤고 자 다시 들어서 잘 받쳐졌네요. 이제 저 끝에 3개 여기는 좀 이렇게
제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등어리로 밀면서 됐어요. 자, 이 피아노를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이 페데스타일 이런 하나 이런 막대기 이런 굉장히 약해 보이죠. 이 다리를 보시면은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이 다리 혹시 어디 탁 부딪혀서 부러질까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집 질 때 라멘 구조 기둥과 보에서 기초로 가면은 이게 기초라 그러면 기초 밑에 이렇게 잡아주죠. 기초보라고 기초보 그런 게 있으면 튼튼한데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으면 이쁠지 몰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여요. 어쨌든 피아노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쳤네요. 받쳤어.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음의 3요소라고 있는데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를 우리가 그 주파수라 그러는데 1초 동안에 몇 번 음이 울리냐는 거죠. 이게 1초 동안에 4,000번 움직이면 4,000Hz 1초 땡 하는 동안에 20번을 움직이면 20Hz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가 가청 주파수라 그러는데 주파수에 들리는 범위 20Hz 1초당 20번에서 1초당 2만 번까지밖에 안 들려요. 그 이상의 이 초고음, 초저음 이러면은 인간이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88개 건반 약 7옥타브 정도의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일로 이 건반을 더 만들었어요. 더 저음이 있다. 소용이 없다 그래요. 이거 해봐야 음만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이 저음 쪽에는 여기까지. 고음도 더 건반 만들어서 뭐 건반 한 150개 만들어서 아주 고음이 있다. 그래도 이 연주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못 준다. 그거는 우리 가청 주파수에 맞춘 거고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음이 같은 세기일 때 가장 예민하게 듣는 주파수는 4,000Hz입니다. 4,000Hz. 그런 거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수록 귀가 어둡다는 얘기는 이게 고음 같은 거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든 분은 저음은 잘 듣는데 고음 못 들어요. 그런 음의 특성이라든지 소음 같은 게 다 우리 건축 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제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은 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소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거 뭐 커피숍을 만들었을 때 어떤 데는 가면은 막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막 왕왕왕 시끄러워서 도대체 막 잘 들리지가 않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음이 이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 흡수가 안 되고 뭐 그런 실내 마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내 또 마감에 따라서 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요즘에 지자체별로 이 다목적 강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강당이 애들이 거기서 뭐 공연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연사가 나와서 어떤 강연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다용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실내 음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변성 있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도 기회가 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깨어나네요. 이제 피아노를 다 조립하고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덮개 좀 덮고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또 씻고 나가서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